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일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경영지수사 과목 중에서 제2과목 시장조사를 강의하고 할 윤효목이랍니다. 저는 15회 때 2015년도에 자격증 따가지고 지금 현재 이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같이 하고 있는 뭔가면 도시재생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제 먼저 뭐 구질구질 이야기 다 빼버리고요. 실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차 시험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논술이죠. 그래서 논술은 우리 크게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있는 과목들마다. 오늘 1차 1과목이 관리론, 2과목이 조사론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 시험 보니까 논술이 2문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약술이 4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논술은 각각마다 30점씩 되니까 총 2문제니까 뭐 있습니까? 이게 60 되겠다, 그죠? 60점. 약술은 보니까 이게 각각이 10점씩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총 40점 되겠다, 그죠? 이렇게 총 이게 100점 될 것인데, 우리 주어진 시간 총 몇 분입니까? 90분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나라면 이제 나중에 실제 시험장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 건데요. 자, 미리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우리 문제가 딱 주어지면 한 5분 정도는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좀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정리를. 그다음 마지막 5분 정도는 뭘 하는가 하면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뭐 있습니까? 이제 최종 정리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80분 가지고 여기 있는 총 이 문제를 다 푸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전략을 많이 펴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논술에서는 각각의 문제마다 최대한 25분 정도 시간을 주어진답니다. 그래서 두 문제는 총 50분이죠. 나머지 여기 있는 10점짜리 문제 보통 이게 이제 총 30분 정도 시간을 주어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제 이제 시험장 가면 이런 이제 이 문제 이 답안지가 있습니다. 이런 답안지 줍니다. 주면은 항상 뭐가 있는 앞에 보니까 이제 이와 같은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이고, 뭐 시험 칠 때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앞에 항상 보니까 연습지 있죠. 연습지가 있습니다. 한 장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맨 먼저 할 게 뭔가 하면은 문제 주어진 거에 따라서 먼저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핵심을 쭉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게 나오는데, 한 장이 보통 총 22칸입니다. 22칸. 그러면 약술은 우리 각 한 문제는 거의 한 장, 한 페이지 정도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페이지를. 그리고 그러면 자, 한 페이지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이걸 제가 설명한 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보니까 이 한 페이지 총 22칸인데 그 중에서 제목 쓰고 한 줄, 그 다음에 밑에 한 칸 비우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내용을 쭉 쓰고 마지막 가서 끝에서 한 줄 빼거든요. 그럼 결국은 제목과 밑에 이거 한 3줄 빠지겠죠. 3줄, 4줄 빠지거든요. 결국 이 말은 약술에서 보통 우리 쓸 수 있는 이 칸수는 한 18칸 정도 많이 써봐야. 그러니까 이 공부하실 때 절대 뭔가 하면은 내용을 많은 거 하려 하지 말고 핵심만, 그러니까 키워드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논술 같은 거 보니까 이건 대부분 한 3페이지 정도 보통 쓰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최대 쓴 양이. 근데 보통 우리 3페이지 거의 다 못 쓰거든요. 얘도 보면 결국은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넬슨 공부하실 때 공부를 갖다 다 내용 상세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키워드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일단 그건 좀 이따 다시 공부하는 방식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항상 각각 있는 이 3과목 보니까 우리 관리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조사론, 그 다음에 소비자 행동론이 있죠. 이 3과목인데 그 중에서 각각 있는 과목들마다 무조건 논술 2문제, 그 다음에 약술 4문제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면서, 자, 그럼 이때 우리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출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자, 첫 번째 문제 정의에서는 약수량이 2개 나왔습니다. 여기 3개 나왔는데 우리 보니까 시장조사 계획서 이게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개념적 정의와 조작식 정의 이게 보니까 13년도 또 우리 8년도 08년도 여러 시험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사 설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시험이 꽤 많이 나오는데 논술형에서 보니까 확정적 조사가 있습니다. 이 확정 조사는 나중에 설명할 건데 원래 우리 조사 설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은 탐색 조사하고 기술 조사와 인가 조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기술 조사, 인가 조사 둘 다 합친 게 뭐냐 확정 조사입니다. 여기다 논술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 보시고 그다음 11년도에 보니까 여기 있는 탐색과 기술과 인가 조사에 대해서 기본적 개념 이런 게 시험 나왔고 그다음에 14년도에 뭐 나왔습니까? 예비적 조사. 예비적 조사 같은 말이 뭐냐고 이게 탐색 조사입니다. 같은 말을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인과 조사에 대한 설명이 나왔을 것이고 또 15년도 보니 인과관계에 대한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이 조건에 대한 설명이 시험 나왔을 것이고 그다음 15년 종단, 횡단 조사인데 이건 기술 조사에 보면 구체적 항목의 횡단 조사, 종단 조사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좀 구분한 문제 시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보시고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자료 수집, 그러니까 우리 책은 3장이거든요. 3장의 자료 수집은 거의 매년마다 여기서 항상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정확히 내 걸 갖고 가셔야 돼요. 자, 그 중에 특히 이제 논술형도 가끔 시험 나왔다, 그죠? 10년도, 11년도, 15년도, 17년도. 우리 지금 이 내용 우리 아마 책에 맨 앞에 있을 겁니다. 10년도부터 우리 2021년도, 1년도까지 보니까 여기 연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1년도까지 출제된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있는 내용 같이 보시면 돼요. 자, 논술형은 척도에 대한 종류, 또 뭐 저기 11년도 실험 디자인, 실험 설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년도에 보니까 개념 묻는 거, 모수가 뭐고 비모수 통계가 뭐고, 그 다음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어떤 차이, 그러니까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이 차이, 개념 차이를. 그리고 그 다음에 17년도에 뭐 하는가 하면 측정과 척도, 변수에 대해서 이 개념을 설명해 주고 특히 변수의 양적 변수와 질적 변수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 보라. 이렇게 해서 논술형 때 시험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약술형은 거의 매년 나온 거죠. 11년, 12년, 13년, 14, 15, 15, 16, 17, 18, 뭐 19년도, 20년, 21년. 보세요. 우리 특히 재밌는 거 보니까 19년도, 18년도 여기서 벌써 약술 3개 나온 거죠. 타당성에 대한 설명 뭐 이렇게 3개 나왔습니다. 19년 마찬가지죠. 20년 마찬가지요. 21년 2개 나왔네요. 시험에서. 그러면 한번 따져볼게요. 이제. 자, 첫 번째 보니까 뭐가 같은 이제 성격을 봐보겠습니다. 10년도 외성 변수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외성 변수가 어디 나 있는 12년도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어디 있는가 하면은 쭉 보니까 여기 19년 또 나온 거죠. 꽤 중요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외성 변수에 대해서 통제, 뭐 종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철저히 내 걸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설문지 작성은 요건 과거에 딱 두 번 나왔네요. 2번. 그죠? 2번 나왔고, 그 다음에 2차 자료. 우리 데이터가 1차 데이터 같은 자료입니다. 1차 데이터, 2차 데이터 2개 있는데 1차 데이터, 2차 데이터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2차 데이터는 다른 목적으로 조사한 거예요. 현재 어떤 특정한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조사하고 다르게 이미 다른 어떤 목적으로 조사된 자료가 2차 데이터입니다. 1차 데이터는 뭔가 사람 많이 혼돈하는데 당의 어떤 사업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한 게 1차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보시면 되는데 2차 데이터의 어떤 유용성이 뭐고, 그죠? 여기 있는 같은 거죠. 이점이 뭐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적합성이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절 변수란 게 우리 과거에 딱 한 번 시험 나왔다, 그죠? 조절 변수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특히 자료 수집에 중요한 건 신뢰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뢰도, 타당성에 대한 구분 기준. 자, 이런 게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신뢰도 평가가 있다, 그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포괄성과 배타성 그냥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조사에서 보니까 이제 실험 설계 있거든요. 실험 설계. 요 실험 설계.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여기 보니까, 실험 설계가, 네, 이렇게 시험 나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타당성. 자,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왔네요. 16년도, 18년도 시험 나왔을 것이고, 여기 실험 설계도 또 있다, 그죠? 20년대.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사법에 대해서는 이건 뭐 과거에 딱 한 번 시험 나왔던 거고요.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고, 그 다음 우리 이제 패널 조사가 있습니다. 뭐 코호트 조사라든지 패널 조사, 뭐 추제 조사 있는데, 이것도 과거에 딱 한 번 시험 나온 거죠. 18회 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조사에서 자료 수집할 때, 전체를 수집할 것인가 아니면 표본을 조사할 것인가 요 차이, 전수조사, 표본 조사였던 뭐 이점들 또 단점들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관찰법 중에 이제 공개 관찰과 비공개 관찰이었던 이제 이 개념 정리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오류란 게 있습니다. 우리 측정할 때 뭐 오류란 게 있는데 뭐 무응답 오류돼 있을 것 등등 있어요. 이렇게 오류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네 가지 척도는 오히려 보니까 우리 과거에 여기 있는 논술이 훨씬 많이 나온다, 그죠? 척도는 우리 사실 설명할 게 꽤 많습니다. 크게 4개 있는데, 뭐 명목 척도가 있고, 뭐 등등, 뭐 서열 척도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건 아마, 약술보다 논술 쪽이 아마 좀 더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 좀 많다 보니까. 하여튼 그래 보시고. 그래서 우리 특히 3장에 있는 자료 수집만큼은 정확하게 그걸 갖고 가셔야 돼요. 자, 일단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표본 설계가 보면 이때 우리 이제 표본을 추출할 때 추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얘도 시험에 꽤 많이 나왔죠. 그죠? 보니까 보세요. 좀 약수력이 많이 나오죠. 11, 12, 14, 15, 16, 17, 18, 19, 21. 거의 매년 나오는 거죠. 지금 안 나온 게 보니까 13회 때 안 나오고 20회 때 안 나온 거, 횟수가 연도 죄송합니다. 이거 다 연도거든요. 그래서 13년도 그다음 저기 있는 20년도 시험 안 나오고 거의 매년 시험 나온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표본 추출 방법이 사실은. 그래서 표본 추출 방법에서 추출법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우리 크게 2개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확률과 비확률이 있거든요. 그 확률과 비확률에 대한 설명이 쭉 들어오면서 표본 설계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이 크게 5단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앞말만 따서 뭐 포방이라는데 뭐 컷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본 모집 과정, 그다음에 뭐 이 표본 추출 과정 등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건 충분히 이제 우리 과거에 딱 한 번 나왔지만은 얘는 결국은 여기서 뭐 있습니까? 이런 약술보다 논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래 보시고. 그다음 특히 이제 우리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표본 추출 방법이죠. 그래서 표본 추출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다 이거 표본 추출 아닙니까, 그죠? 이 중에 이제 우리 표본 추출할 때 항상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표본 오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표본 오류, 비표본 오류에 대한 구분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건 뒤에 설명할 건데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표본 프레임. 그러니까 우리 프레임이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 측정 단위를 갖다가 한 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무게 킬로그램 할 것인가 이제 우리 프레임인데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다음 표본 크기 추정이라든지 자 그다음에 고중이 좀 이제 안에 본다면 우리 할당 뭐 표본 추출 이게 다 이제 확률과 비확률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군지 표본 추출 뭐 청화 표본 추출 할당 표본 추출 이게 몽땅 다 이게 요건 대부분 다 이제 비확률 표본 추출 방식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와 같은 게 이제 나오는데 특히 표본 설계는 대부분 표본 추출 방법 중에서 확률과 비확률 표본 추출에 대한 개념을 아시면 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표본 설계에서 그다음 뭐 하는가 하면 이제 시행 분석 이제 활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로 묻는 게 우리 과거에 12회 때 모의 시험 시장법이 있습니다. 이건 좀 특이한데 보통 거의 일반적인 책들은 이게 없는데 이제 우리 특별한 몇몇 책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어려웠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뭐 내용은 쉬웠지만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통계는 거의 90% 뭔가 하면 대부분 다 이게 논술입니다. 그래서 통계가 총 8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보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였습니까? 쭉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보시면서 회귀 분석, 또 우리 회귀 분석이죠. 그러니까 회귀 분석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통계에서도 저도 이제 통계를 꽤 많이 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대학에서도 주로 이제 원래 전공이 부동산학이 이제 제가 전공인데, 그중에 이제 특히 뭐 대학원 등에 강의할 때 주로 많이 하는 게 이 통계를 강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거의 다 통계라면 회귀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귀 분석을 정확히 내 걸 갖고 가셔야 돼요. 자, 벌써 우리 보니까 제일 많이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볼 게 뭐 있는가 하면 좀 많이 나온 게 뭐 교차 분석 같은 거, 그죠? 교차 분석 이런 거. 그 다음에 분산 분석. 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냐 묻는 분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나머지 물었던 게 이제 뭐 검정. 그러니까 이 검정 통계량, 그러니까 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Z 검정이랄지 T 검정, 아노와 검정, 그다음 F 검정 같은 게 있습니다. 이 같은 거 검정이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 돼 있죠, 검정 통계량. 그러니까 이건 실제 어떤 사례를 주고 있죠. 요 갖다 이제 이 검정하는 순서를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상관 분석 뭐 이런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분산 공별량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본다면 통계 분석 방법이 뭐냐, 뭐 그냥 넘어갑니다. 약수정도 보니까 대부분 다 여기 있는 다공선성이라든지 회귀 분석에 대한 용어라든지 회귀식 같은 게 전부 다 회귀 분석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다음 카이스퀘어, 요인 분석도 보면 우리 특정 어떤 용어가 장난칠 수 있거든요. 근데 교차 분석 이게 보니까 주로 이 약술형 나올 수도 저기 있는 논술 나올 수도 있다죠. 군집 분석 이건 대부분 다 약술형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보통 군집과 이제 판별의 차이를 많이 묻거든 시험에서. 그래 보시고, 예, 그다음 카이스퀘어 같은 경우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이와 같은 게 시험에 나온 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요. 가장 중요한 거. 예, 이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꼭 아실 건 이제 1차 시험은 다 이제 객관식이죠. 근데 2차 시험은 보니 논술 아닙니까? 논술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예, 논술형이 두 문제 있고,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술형이 있다, 그죠? 논술형이 두 문제고, 그 다음에 약술형이 네 문제입니다. 각각마다 30점씩으로 주어진다고, 그죠? 이건 10점씩이고,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럼 결국 논술의 말뜻이 뭐야? 이런 거 아닙니까?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주석이 풀었어야 되죠. 풀었었는데, 그래서 항상 조심할 게 뭔가 하면 논술은 결국은 내 머릿속에 그냥 그대로 풀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꼭 알 게 이겁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고 반드시 해야 될 게 이겁니다. 키워드를 꼭 암기하실 키워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실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출제비는 한 3명이 출제를 내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한 명에서 우리 보통 이제 1년에 응시 한 1000명에서 한 1500명 시험 치죠. 그 시험 친다면 그 안에 한 명이 1500개를 다 본다 생각해 보세요. 저기 해설을 갖다가 시간 엄청 많이 걸릴 분들은 또 실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시험을 다른데 이제 시험을 내보고 또 실제 그걸 해봤지만 굉장히 짜증나네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정확히 다 읽지 않습니다. 뭘 보는가 하면요, 이거요.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냐 없냐, 이거 확인합니다. 이게 우리 교수를 타고났습니다. 딱 문제 보면요, 내용 딱 보면 키워드는 딱 보입니다. 이런 키워드 들어가 있네? 그럼 이건 점수 몇 점 딱 이래 준다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많이 쓴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뭐가 중요하면 키워드를 얼마나 정확히 들어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하실 건 뭔가 하면 반드시 여기 있는 키워드를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높은 점수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어떤 문제 나왔을 때 처음 보는 질문이 뜨면 이거 그냥 패스할 겁니까? 어쨌든 뭔가 적을 겁니까? 무조건 적어야 됩니다. 하다 보면 동해물과 적든지 애국가를 적든지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점수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점수를 전혀 모르는 질문 나오면 모른다 하더라도 뭐라는 거면 이 제목 속에 항상 답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결국은 제목 속에 답이 있다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죠. 그죠? 보니까 뭐 탐색조사니 뒤에서 하겠지만 기술조사니 뭐 인과조사 말이 되게 어렵다. 그죠? 그런데 우리 말로 그냥 그대로 해보세요. 탐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회사가 현재 매출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떨어지지? 이제 가려보는 거죠. 뭐 쭉 시장 조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때문에 떨어질까? 탐색해 보는 거예요. 각종 문헌들 보고 또 현장 가보고 전문가 의견 들어보고 하는 게 곧 탐색 조사라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한다는 우리 말로 뭐요? 나열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쭉 찍는 거 이렇게. 우리 보통 이제 기술 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뭔가 하면 설문지 조사 있죠. 여기 보통 기술 조사거든요. 설문을 쭉 조사해서 보니까 매출액에 영향 주는 게 보니까 뭐 광고빨이 약하더라. 또 보니까 뭐 이 오너가 어떤 문제 있더라. 또 어떤 광고 형태를 광고 이 채널을 좀 달리했다. 뭐 등등등 이걸 쭉 다 적어보면서 이 중에서 보니까 훨씬 더 우리 매출에 가장 크게 영향 주는 뭔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쭉 설문지 받아서 기술한다. 적는다 이 말 뜻이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우리 식을 먼저 번역해 두려는 거예요. 그리고 인과 원인과 뭐요? 결과지. 예,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내가 얘한테 화를 냈더라. 결과가. 그죠? 또 보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이 광고를 많이 한다면은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더라. 이런 실제 이게 인과관계 맞냐? 이런 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항상 뭐를 한 거면 내용 따로 제목 따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시험지에 나왔을 때 어떤 처음 보는 질문 딱 뜨면 어차피 이건 내가 안 쓸 거 아니에요. 못 틀리는 건데 그렇지만 저 앞에 있는 이 제목에 대해서 그냥 계속 쭉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몰라도.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이런 용어 자꾸 머릿속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통계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용어 자체가 되게 생소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뭐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용어 가지고 학자마다 아주 다양한 용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혼돈을 많이 가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가장 근본 원인이 이겁니다. 원래 이게 통계가 원래 이제 영어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일본에 넘어가서 한국에 넘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용어 가지고 학자마다 다양한 용어 쓰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꾸 이 제목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충 생각이 정리되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키워드가 먼저 자꾸 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통계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표준 편차, 그죠? 그다음 또 저기 뭐 분산이니 또 표본 오차니 표본. 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과목을 공부하는 방식이 중요하니까요. 자, 편차란 말 뜻이 뭐예요? 차이죠. 보사는 정도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표준이 뭐냐? 표준이 말이죠. 중심, 중앙, 평균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상된 어떤 평균이 있는데, 그죠? 평균 시험 60점인데 보는 게 이게 때에 따라 55점 나올 수도 있고 65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상된 점수하고 실제 점수 차이 오차 있죠. 이게 뭐냐? 이게 다른 말로 표준 편차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표본 오차, 표본을 선택했는데 이게 거기 있는 모집단의 성격이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자꾸 이제 이 용어 자체를 갖다 좀 번역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요, 통계는 되게 쉽습니다. 왜냐면 통계는 대부분 다 그 제목에 답이 다 있으니까. 자, 그래서 꼭 하실 거 우리 실제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을 파악할 때 그 제목 속에 답이 있더라. 그래서 제목에 있는 내용을 쭉 보시면 파악되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반드시 이건 집어넣어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우리 뭐 이런 이론과이 끝나면 실제 우리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분석해 드릴 건데요. 우리 한번 책에 이제 우리 여기 이 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이제 시장 조사를 쪼개서 이제 이렇게 따로 만들었는데 이 책에 보면은 맨 앞에 보니까 우리 과거에 기출된 문제에 대한 해설이 들어가 있죠. 그렇게 많이 사실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또 그만큼 쓸 시간도 사실 없고. 그러니까 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짤막짤막하게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 내용을 많이 쓴다 점수 많이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적을 때 이렇게 뭐 있습니까? 예, 키워드만 쭉 적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꼭 해야 될 거 이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주로 이런 공부합니다. 항상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아까 제가 이제 이 목차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목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이 이런 순서로 돼 있어, 사실은. 그래서 큰 우리 이제 뭐 일반 노트 같은 데 있죠. 적는데. 그래서 1장 문제 정의. 제가 좀 이따 본수할 때 보여줄 겁니다. 2장이 조사 설계입니다. 책이 책 순서. 그래서 문제 정의에 대한 키워드 보니까 문제 정의할 때, 자,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문제 생기더라. 그래서 그 결과 뭐가 있는가 하면은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를 갖다 정의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이런 키워드 적습니다. 조사 설계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쭉 다시 좀 더 보여줄 건데,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2장 또는 한 4장 속에 다 적어놔야 됩니다. 핵심만.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핵심을 이렇게 있죠. 조사 설계 방법. 그게 3개 있거든요. 탐색 조사. 그다음에 저기 있는 기술 조사.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인과 조사가 있습니다. 탐색 조사에 보니까 여기 있는 키워드가 뭔가 하면 예비적 조사다. 실제 우리 본조사는 기술과 인과 조사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 정의를 갖다가 명확히 할 목적이다. 이런 키워드를 쭉 적습니다. 그 다음에 탐색 조사 방식이 뭔가 하면 조사 방법이 다시 속에 크게 4개 있습니다. 문헌 조사, 전문가 의견 조사,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적어서 이걸 이렇게 쭉 먼저 이 키워드를 쭉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를 쭉 한번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마다 내가 현재 뭐를 하고 있고 이 속의 키워드 뭔가를 이렇게 파악해 보는 거예요. 델슨이 갖다가 한 5장 안에 집어넣으시라고요. 5장 안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주로 뭐를 많이 했는가, 옛날에 제가 공부했을 때 이런 수첩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요 속의 키워드를 갖다 쭉 적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보통 이제 한 페이지, 제가 이제 좀 더 본수업할 때 설명하겠지만 한 페이지마다 핵심 테마마다 딱 한 장 속에 다 집어넣습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집어넣고, 그다음 위에 있는 요 장은 거의 안 씁니다. 안 쓰고 밑에 장만 쓰거든요. 왜냐면 위에 있는 장은 가끔 이제 특이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뭐 예상 문제라든지 기출 문제 보면 특이한 문제 위에 보통 이렇게 적거든요. 그래서 밑에 장만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적어 놓으면서 항상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저는 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뭐 핸드폰을 찍는 것보다 이게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또 쓰면 거의 가장 큰 장점이 뭐 있는가 하면 기억을 이렇게 내 머릿속에 기억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버스 타거나 했던 시간 날 때면 계속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이 정리는 지금 하지 말고 적어도 이제 이 수업을 통계 수업 한 2번 정도 돌려서 2번 정도 보고 난 다음에 정리하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본 수업할 때 내용을 좀 다시 정리해 주겠지만은, 책의 내용을 다 쓰지 않고 해 주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3개 과목을 정리해서 이제 실제 시험장 갔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통계는 이미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통계는 그리 공부 안 했었는데, 원래 제가 이제 전공이 부동산 쪽이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힘들었던 게 소비자 행동론하고 그다음에 관리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계속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쭉 정리를 나중에 마지막 가니까 이게 한 40페이지, 50페이지 한 다 적을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장 가서 이렇게 쭉 봤는데, 뭐 자기 나름대로 공부 방식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반드시 좀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꽤 중요한 거예요. 공부할 때 항상 그림으로 모든 걸 표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이거 했죠. 다음은 조사 설계에 대한 설명이다. 뭐 설계에 대해 설명해 보라면 저 같은 무조건 이런 조사 설계 해서
일부러 이렇게 그리면 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먼저 보니까 여기 뭐 있는가 하면 아까 크게 3개 있죠. 그래서 탐색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기술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가 조사가 있더라. 그래서 탐색 조사는 보니까 특징이 뭐 있냐? 특징이 보니까 여기 있는 뭐 예비적 조사다. 그 다음에 아이디를 갖다가 도출한 단계다. 기술 조사는 보니까 여기 있는 더 정교한 조사다. 뭐 이런 등등의 설명이 있거든요. 키워드를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근데 웃기는 건 이렇게 적어 놓고 있죠. 그 다음 뭐라 하는가 하면 위에 있는 내용 그냥 그대로 위에 밑에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 약술 같으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총 22칸이죠. 그죠? 22칸이면 앞에 첫째 줄 제목, 두 번째 한 칸 비우고 실제 내용제 설명 들어가면요. 이게 보통 기본 한 5, 6칸 먹습니다. 이렇게. 뭐 6, 7개 먹거든요. 마지막 여기 있는 한 칸 비우면은 총 이게 몇 칸 됩니까? 뭐 여기 한 밑에 쓸 건 실제 11줄 채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출제자의 의도는 뭔가 하면은 얘가 이 내용에서 알고 있냐 파악할 목적이거든. 그러면 결국은 이런 잡스러운 글씨를 갖다 많이 쓰는 것보다도 핵심만 쭉쭉 쓰면 아 얘는 이거 알고 있구나. 그래서 점수를 주게 돼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될 쓰면 내용을 좀 적게 쓰면서 그 다음에 그 출제의 의도에 맞게 표를 만들어 준다면은 훨씬 더 이게 점수 많이 올라갈 것이고 또 두 번째 뭐 있는가 하면은 그만큼 내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굳이 가서 이거 뭐 자료 이렇게 뭐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대충 그리시면 걔들 이거 보고 아, 얘 이거 알고 있네. 벌써 답이 그냥 점수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건 그림을 항상 표현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봤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출문제 거의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반드시 있죠. 지금은 하지 말고 처음에 그냥 수업을 쭉 들으시고 한 2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출문제 있죠. 매해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수록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 뒤에 있는 해설을 보지 말고 내가 쭉 적어보세요. 이렇게 자꾸. 그래서 먼저 분석하고 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 거기서 한 80% 이상 시험 나오게 돼 있으니까. 통계는 특별하게 물론 뭐 고급 통계 좀 달라지겠지만 이거 말고 고급 통계 있거든요. 있는데 그건 거의 시험 안 내게 돼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어떤 내용까지 내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앞에 우리 통계 앞에까지는 뭔가 하면 통계 앞에까지 제가 좀 다시 여기 통계죠. 앞에 있는 내용까지는 거의 매년 비슷하게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이 통계 총 8개거든요, 사실은. 8개입니다. 8개인데 거기 8개 있는 내용 중에서 내용을 보면 이게 거기서 매년 내게 돼 있지 그 이상 어떤 고급 통계 못 내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기출 문제를 반드시 분석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임박하면은 이제 뭘 하는가 하면 내가 실제 우리 이런 이제 연수장이 있죠.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써보는 거예요. 자꾸 써보는 겁니다. 써볼 때 항상 자기가 시간 안 배가며 써보시면 이거 한 2달 정도 연습하시면은 아마 실제 시험에 가서 그렇게 부담감 없이 시험 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까지 이제 실제 시험과 똑같이 연습해서 해보시는데 하여간 이 내용을 공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다시 설명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큰 거는 얘를 갖다 1년 안에 끝낼래, 뭐 몇 년 할래,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럼 답이 나오죠. 그죠? 두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항상 공부할 때 이런 거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한 특성을 꼭 아시는데 이 시장 조사는 의외로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사실 통계니까. 근데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 일반 이 개념만 넘어서면 되게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뭔가 하면 목차를 항상 적어 보시고요. 목차의 중요한 내용을 쭉 보시고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을 파악할 때 이 목차 속에 저기 뭡니까 제목 속에 답이 다 있다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키워드를 계속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키워드를 아마 그렇게 하시면 이런 생각했던 점수가 훨씬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다음 시험 본 수업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